아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마케팅 회사는 매번 로직이 변했다는 말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네이버 로직이 정확히 뭔지 모르죠? 그러다 결국 마케팅 회사한테 끌려다니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만 아는 상위 노출 꿀팁과 네이버 플레이스의 현실 또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네이버 플레이스 지식 수준을 일반 마케팅 회사들의 지식 수준보다 높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마케팅 전문가 푸드의 비서입니다. 우선 이 영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해서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약 3년 전 저는 운영하던 식당들을 지인에게 넘기고 푸드의 비서라는 요식업 전문 마케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저는 직접 마케팅을 했고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엔 어떻게 운이 좋아서 10개 업체의 마케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중에 단 한 곳만 매출이 상승하고 9곳의 매장은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을 쉽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죠. 오만했던 그 당시에 저를 돌이켜보면 쪽팔려서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좋은 마케팅 회사로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9곳의 매장에게 전부 환불을 해드리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마케팅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공부한 게 마케팅의 본질과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의 매출을 못해도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상승시켜 드리려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정답이더라고요. 머리에 탈모가 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공부를 했고 제가 미친 듯이 공부했던 마케팅의 본질을 네이버 플레이스에 적용시킨 뒤 처음으로 진행한 식당이 이 식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네이버 플레이스의 기획, 세팅, 전략을 모두 녹여냈고 상위 노출까지 진행을 했더니 이 식당의 매출은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죠.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150곳이 넘는 업체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컨설팅 및 관리를 하면서 매출을 상승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매출을 상승시켜 드렸던 결과물들을 통해 유튜브를 시작했고 플레이스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 영상 보다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보이고 전혀 모르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헛소리하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게 됐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편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정말 좋게 기획하고 세팅을 해둔 뒤에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시켜야만 드라마틱한 매출 효과가 나옵니다. 직접 네이버 플레이스를 다루시던 마케팅 회사를 찾으시던 뭐든 간에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편,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편 이 두 가지는 모두 제대로 시청하시고 나서 시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다룰 내용은 네이버 플레이스 로직에 관련된 겁니다. 그 뒤에 상위 노출 꿀팁도 알려드릴 거고 직접 하시는 방법과 좋은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로직을 100%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는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대놓고 로직을 공개하는데 플레이스 관련된 로직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로직을 100% 아는 것처럼 말하고 이상한 단어 섞어가면서 뭐 상위 노출의 핵심 1가지, 상위 노출의 핵심 3가지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이딴 거 모두 거르세요. 그냥 조회수 뽑으려고 아무 말이나 지어낸 거거나 결국 전자책 팔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네이버 로직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약 몇 년 전쯤에 네이버가 로직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대놓고 뭐 공개를 한 건 아니고 네이버의 강남 맛집을 검색해보면 몇 년 전에는 없던 플레이스 필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를 눌러보면 많이 찾는 요즘 뜨는 TV에 나온 저장 많은 리뷰 많은 이렇게 총 5가지의 정렬로 나눴고 각 정렬마다 클릭을 해보면 순위는 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검색해서 바로 보이는 이 화면의 플레이스 순위들은 요즘 뜨는 정렬 순위입니다. 보시면 자동으로 요즘 뜨는 정렬에 필터가 걸려있죠. 그리고 플레이스라는 단어 옆을 보시면 I라는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각각 정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이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정렬마다 설명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찾는 검색어의 연관성, 사용자 클릭 등의 인기도가 점수화되어 정렬, 기본 정렬인 요즘 뜨는 많이 찾는 정렬 기준을 기본으로 정보의 최신성이 강조되어 정렬, 리뷰 많은 블로그 리뷰와 방문자 수가 합산되어 정렬.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저장 많은 정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 많은
말 그대로 저장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 그리고 세로 오픈. 이 세로 오픈은 검색한 지역에 개업한 지 90일이 넘지 않는 신규 업체를 노출. TV에 나온 정렬은 말 그대로 TV에 나온 업체를 정렬인 건데, 이 TV에 나오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TV에 나온 정렬을 빼고 가장 중요한 정렬은 많이 찾는, 요즘 뜨는, 리뷰 많은, 저장 많은, 세로 오픈. 이렇게 5가지 정렬이고, 각 정렬마다 순위가 다르게 나오고, 요즘 뜨는 필터가 맛집을 검색했을 때 보이는 기본적인 순위이다. 우선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뜨는 정렬이 자동으로 걸리는 필터니까 가장 중요한 거네? 그건 또 아닙니다. 요즘 뜨는 정렬의 설명을 다시 보면 많이 찾는 정렬 기준을 기본으로 정보의 최신성이 강조되어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요즘 뜨는 정렬은 많이 찾는 정렬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많이 찾는 정렬에서 순위가 높은 업체들이 요즘 뜨는 정렬에서도 순위가 높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테스트를 통해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리뷰 많은, 저장 많은 이 정렬은 많이 찾는 정렬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이겁니다. 이제 기본은 알게 되신 겁니다. 새로 오픈 정렬 관련해서는 이따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렬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리뷰 많은이나 저장 많은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많이 찾는가 요즘 뜨는은 좀 어려운 말들이 있죠.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어의 연관성은 SEO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 클릭 등의 인기도는 트래픽입니다. 정보의 최신성은 블로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많이 찾는 정렬은 SEO와 트래픽이 중요한 거고, 요즘 뜨는 정렬은 많이 찾는 정렬과 블로그가 중요하다. 그리고 리뷰 많은은 말 그대로 리뷰 수가 중요하고, 저장 많은은 말 그대로 저장 수가 중요하다. 이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저장수와 리뷰 수를 잘 쌓으면서 SEO 최적화를 잘 해두고 트래픽을 잘 생기게 하면서 블로그 발행을 잘 하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기본 원리이다. 자, 근데 이건 맛집 키워드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펜션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천안 펜션을 검색해서 플레이스 필터를 보면 플레이스 정렬이 맛집과 다르게 많이 찾는, 저장 많은, 리뷰 많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펜션 키워드는 SEO와 트래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저장수와 리뷰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파악했기 때문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키워드에 이 업체를 항상 상위로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키워드는 검색량이 3만이 넘는 중대형 키워드입니다. 제가 요직원만 마케팅에서 원래 펜션 키워드는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 사장님은 친한 분이라 제가 좀 상위 노출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맛집 키워드와 펜션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이 플레이스 필터가 없습니다. 병원, 헬스장, 꽃집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필터가 존재하지 않죠. 저는 이 키워드들이 필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 키워드들은 한 가지 정렬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요직원만 마케팅 하지만 친한 지인분들이 운영하는 꽃집, 피부관리, 안경 등등 상위로 노출시켜 봤거든요. 저는 그 덕에 꽃도 무료로 구매하고 피부관리도 공짜로 받고 렌즈도 공짜로 삽니다. 어쨌든 지인분들의 플레이스를 도와주면서 일반 키워드는 정렬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많이 찾는 정렬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 그럼 4가지 정렬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펜션을 운영한다? 그럼 3가지 정렬을 전부 신경 써야 하고, 다른 업종을 운영한다? 그러면 한 가지 정렬인 많이 찾는 정렬을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키워드마다 플레이스 로직이 다 다른데 핵심이 한 가지다 말하고 핵심이 3가지다 말하는 건 모두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SEO는 대체 뭐고, 트래픽은 어떻게 해야 하고, 블로그는 어떻게 하는 거고, 저장소는 어떻게 쌓는 건데? 이건 잠시 후에 상위 노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를 할 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상위 노출 꿀팁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로직을 정확히 파악하고 로직이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보이시는 이 정렬들이 네이버 로직인 건 이제 아시겠죠? 네이버는 이 각 정렬마다 점수를 다르게 주면서 로직을 바꿉니다. 어쩔 때는 SEO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여기서 잠시 SEO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SEO란 네이버 보시 정보를 잘 끌어가기 위해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로 업체명, 업종, 대표 키워드 이 3가지 영역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다룰 거고, 네이버가 SEO에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땡땡땡 강남점 이런 식으로 업체명 뒤에 키워드에 맞는 지역명이 들어가야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업종마다 점수를 다르게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SEO가 중요해진 로직이라면 업종을 소고기집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육류, 고기구이로 설정해야 점수를 더 받게 되고 노출에 유리해집니다. 육류, 고기구이가 소고기, 돼지고기의 상위 업종이라 점수를 좀 더 주거든요. 트래픽은 늘 중요하지만 이것도 점수를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트래픽만 잘 생겨도 상위로 노출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트래픽은 유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입, 클릭, 예약, 전화, 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또 네이버가 블로그에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블로그를 잘 해야 하고, 저장 많은 정렬에 점수를 많이 줄 때는 기존 저장수가 얼만큼 있고 현재 저장수가 얼마나 쌓이고 있냐에 따라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오픈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참 새로 오픈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픈한 매장은 체험단만 몇 건만 진행해도 상위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 오픈에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픈이 있다고 해서 노출에 유리해지지 않게 되었죠. 언젠가는 또 새로 오픈에 점수를 많이 주게 될 겁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각 정렬마다 점수를 다르게 주면서 로직을 바꿉니다. 근데 네이버는 로직을 왜 바꿀까요? 제가 100%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건 맛집 관련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로직을 바꾸는 것도 거의 맛집 키워드에 속합니다. 다른 키워드는 로직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맛집 검색량이 높다는 건 네이버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맛집을 검색하기 위해 네이버를 찾는다는 건데, 만약 플레이스 로직에 변화가 없다면 동일한 업체만 상위로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매번 같은 업체만 노출되어 있으면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네이버는 좋은 정보가 없다며 이탈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순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다양한 로직을 만들고 계속 로직을 바꿔가면서 플레이스 순위를 롤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직을 파악하면서 마케팅 회사들이 경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마케팅 회사들이 계속 사람들을 네이버로 끌고 올 테니까요. 네이버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네이버 자체의 이득을 생각하겠죠. 네이버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해야 이득입니다. 로직을 바꾸면 플레이스 순위가 롤링되니까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마케팅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또 한 번 바꿔주면 또다시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다양한 업체를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를 더 이용하려고 하겠죠. 물론 이건 제 생각이라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맞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 로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직이 일단 다 기본인데, 음식점은 모든 로직이 적용되고 펜션, 미용실 등 업종마다 적용되는 로직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로직이 있다. 네이버는 이 로직 내에서 점수를 다르게 주면서 로직을 변화시킨다.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지만 네이버는 현재 이런 식으로 로직을 만들었고 로직을 바꾸고 있습니다. 로직에 대해서 좀 더 딥한 건 있는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되셨다면 이제 상위 노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저만 아는 상위 노출 꿀팁과 그리고 플레이스의 현실적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SEO 최적화 내용부터 봅시다. 아까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SEO란 네이버 보시 정보를 잘 끌어가기 위한 최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 따갑게 들었을 내용이지만 SEO 최적화의 정확한 의미와 저만 아는 꿀팁을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SEO를 최적화하는 부분은 업체명, 업종, 대표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길과 정보글도 SEO 최적화 중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보글에다가 키워드를 넣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SEO 최적화의 핵심은 메타 태그입니다. 네이버 봇은 메타 태그 정보를 1순위로 가지고 갑니다. 이건 내피셜이 절대 아닙니다. 메타 태그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제목, 주제,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최적화하는 것을 메타 태그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의 메타 태그로 예를 들면 네이버의 삼성전자를 검색해 봅시다. 보시면 이 부분이 제목이고 이 부분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봇은 메타 태그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끌어가고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검색했을 때 삼성전자의 홈페이지가 우리에게 노출되는 게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의 메타 태그 영역이 업체명, 업종, 대표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업체명 뒤에 지역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업종은 소고기집이어도 육류, 고기, 구이 등으로 설정하는 게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대표 키워드 부분 또한 잘 설정해야겠지만 이건 업체마다 입력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다루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한 걸 말씀드리면 대표 키워드에 지역명을 넣어야 된다, 넣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대표 키워드에 강남 고깃집이라고 넣어도 되고 그냥 고깃집이라고 넣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아오는 길, 정보글에 키워드를 넣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네이버도 업체명, 업종, 대표 키워드 이 세 가지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간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찾아오는 길은 그냥 자세히 적으면 됩니다. 키워드 넣을 생각하면서 굳이 어렵게 작성하지 마세요. 정보글은 SEO와 관련 없이 일단 좀 중요한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비밀인데 오픈합니다. 제가 네이버 봇은 메타 태그를 통해 정보를 가지고 간다고 했죠. 근데 이 메타 태그를 사진에도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성에 들어가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목, 주제,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메타 태그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봇은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잘 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출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사진으로 예를 들면 제목에는 양념 소갈비라 적고 주제는 소고기라고 적습니다.
태그에는 뭐 강남 소고기 이런 식으로 내 업체와 맞는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옆 가게 사장님은 알려주지 마시고 혼자만 이렇게 해보세요. 순위의 변동이 생기실 겁니다. 특히 일반 업종들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맛집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도움은 되지만 당장 순위에는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SEO 최적화는 메타 태그가 가장 중요하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메타 태그는 업체명, 업종, 대표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다. 업체명에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업종은 상위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다. 대표 키워드는 지역명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냥 내 업체에 맞는 키워드만 잘 입력하자. 사진에도 메타 태그를 최적화하면 노출에 유리해진다. 자, 그럼 SEO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트래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입, 클릭, 예약, 전화, 네이버의 플레이스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트래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정보를 우선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입량은 많은데 예약이나 전화량이 적으면 플레이스에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유입, 클릭, 예약, 전화 등 점수를 다르게 줄 뿐이고 유입은 많은데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레이스 점수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플레이스 노출시켜보지 못한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입니다. 무시하세요. 자, 그럼 트래픽은 어떻게 발생시키냐? 첫 번째는 플레이스 기획 세팅입니다. 제가 이 영상 꼭 보라고 하셨죠? 플레이스 기획 세팅은 플레이스에 유입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사진, 메뉴, 후기, 소식, 정보글을 기획하고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해두어야 플레이스에 유입된 사람들이 오래 체류하고 전화나 예약을 하면서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래픽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매출을 위해서도 상위 노출을 위해서도 꼭 플레이스 기획 세팅부터 해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 광고, 플레이스 광고, 파워링크 광고 같은 다양한 광고를 통해 플레이스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리워드 앱입니다. 저는 사실 리워드 앱 때문에 현타가 왔습니다. 일단 리워드란 앱테크 같은 앱을 통해 실제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플레이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토스나 SK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으니 이게 불법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합법이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법이 아니다 보니 네이버에서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정말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 마케팅 업계에서는 리워드 경쟁이다라고 할 만큼 네이버 플레이스 판이 좀 지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정밀 분석을 하고 광고를 통해서만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블로그 또한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해서 플레이스를 상위로 노출시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개판입니다. 저는 고집 부리면서 안 하다가 결국 하게 됐습니다. 맛집 키워드는 이걸 안 하면 경쟁 업체들을 이길 수가 없고 노출을 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히 대형 키워드나 경쟁도가 심한 키워드들이 더 그렇습니다.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나 경쟁도가 심하지 않은 키워드는 리워드를 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트래픽을 발생시켜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본인들은 실유저 기반인 리워드만 사용한다고 해놓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절대 리워드를 하지도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상위 노출을 시킨다며 홍보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대부분 맛집 키워드가 아닌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나 경쟁도가 약한 키워드를 노립니다. 아니면 수십 개 업체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한 개 노출이 된 걸로 과장 광고하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선한 척하는 양아치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피해보고 저한테 오신 분들만 최근에 10분이 넘습니다. 어쨌든 리워드에 대한 제 결론은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는 리워드를 어느 정도 이용해야 한다입니다.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문제 삼지 않으니 남들 다 이용하고 상위 노출돼서 매출 쭉쭉 오르고 돈 버는데 이상한 애들 말 듣고 고집 부려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죠? 순위도 제자리이고 매출도 제자리입니다. 이게 더 속상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걸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용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요. 추후 네이버에서 리워드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리워드를 했던 플레이스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트래픽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유입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기획 및 세팅을 하자. 그래야 예약 전화량이 상승하면서 트래픽이 더욱 올라간다. 다양한 광고를 통해 유입을 시키자. 대형 키워드를 노릴 거면 리워드는 어느 정도 이용해야 한다. 언젠가는 네이버에서 리워드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워드를 이용했던 플레이스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서 중요한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정렬의 내용에서 정보의 최신성이라는 말이 블로그라고 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배포 등을 통해 우리 식당의 정보를 최신화하는 겁니다. 체험단은 모두 아실 겁니다. 식당에 방문해서 식사를 제공받고 글을 작성해주는 블로거죠. 기자단은 음식을 제공받지는 않고 식당의 정보를 제공받아 글을 작성해주는 블로거입니다. 단순 배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200개, 300개씩 대량으로 블로그 글을 배포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 블로그 등급을 이해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1에서 10등급까지 등급이 존재합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에서 3등급을 최저가 블로그라고 말하고 4에서 10까지의 등급을 준최저가 블로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글을 작성하냐에 따라 플레이스에 부여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당연히 1에서 3등급인 블로거가 글을 작성하면 점수를 더 많이 주겠죠. 그리고 블로거들이 작성하는 포스팅마다 포스팅 점수도 따로 있습니다. 쉽게 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 점수도 플레이스에 부여하는 점수가 달라집니다. 글 점수는 당연히 포스팅을 잘하면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이 말은 즉 등급이 높은 최저가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잘해서 포스팅 점수도 높게 받으면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최저가 블로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총 블로거 수의 약 5%에서 10%가 최저가 블로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최저가 블로그가 많지 않으니 블로그 배포를 통해 점수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 배포는 보통 등급이 가장 낮은 걸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낮은 점수를 주지만 300건, 500건 대량으로 하다 보면 꽤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블로그 배포는 사진도 내용도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네이버가 이런 블로그 배포에도 점수를 많이 줄 때입니다. 그럼 마케팅 회사들이 너도나도 블로그 배포에 몰두합니다. 이걸로 인해 플레이스 순위가 잘 오르니까요.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저희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에 제주도에서 블로그 배포로 인한 사건이 하나 터졌고, 그게 뉴스에도 나올 만큼 이슈화 되면서 네이버는 현재 배포에 대한 점수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를 노려 최저가 체험단과 기자단만을 진행하면서 순위를 상승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로직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제가 좋아하는 최저가 체험단과 기자단으로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게 기쁠 뿐입니다. 어쨌든 맛집 키워드는 블로그 또한 잘 활용해야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네이버 로직이었죠. 그리고 네이버 로직은 각각 정렬마다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면서 로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정렬은 맛집 키워드, 펜션 키워드, 일반 업종 키워드마다 적용되는 게 조금씩 다른 거고요. 우리는 이 로직의 뜻을 생각하면서 SEO 최적화, 트래픽, 저장수, 리뷰수를 늘리면서 등급이 좋고 포스팅을 잘하는 블로거를 이용해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상위 노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맛집 키워드 기준이고, 땡땡 안경과 같은 키워드는 많이 찾는 정렬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SEO 최적화와 트래픽만 잘 신경 써도 상위 노출이 잘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검색량이 적고 경쟁도가 약한 키워드의 경우 SEO 최적화 잘 해두고 광고로 트래픽 잘 발생시키면서 어쨌든 체험단 같은 경우도 좀 잘 이용하면 일반 자영업자 분들도 직접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검색량이 적거나 경쟁도가 약한 키워드는요. 근데 검색량이 1만이 넘어가는 맛집 키워드이거나 강남 미용실과 같은 경쟁도가 심한 키워드는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마케팅을 해서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시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케팅 회사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이런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경쟁에서 이겨서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시켜줄 마케팅 회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선 피해야 하는 마케팅 회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상위 노출은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고 플레이스 세팅만 잘하면 1위에 있는 플레이스보다 15위에 있는 플레이스가 더 좋다는 헛소리 하는 회사, 반대로 플레이스 세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화 영업하거나 방문 영업하면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회사, 계약사항에 책임을 지는 내용이 전혀 없는 회사, 이런 회사는 피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을 잘해서 전환율에 힘쓰는 회사, 네이버 플레이스 로직을 정확히 파악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회사,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회사, 이런 마케팅에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찾다 보니 푸드의 비서가 보이네요. 장난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적은 검색량과 경쟁도가 약한 키워드는 굳이 마케팅 회사에 맡기지 마시고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직접 상위 노출을 한번 시켜보세요. 검색량도 많고 경쟁도가 심한 키워드는 좋은 마케팅 회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